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공항은 세계 1위 평가를 매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각종 편의시설들이 뭐 첨단화된 것들이 누구나 벤치마킹하는 공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통과 교통량도 늘 것 같고 잠깐 내려서 환승하기 전에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분석을 충분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제 좀 정치 그리고 철학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여쭙고 싶습니다. 새 얘기도 하고요. 2010년도에 많은 그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양성되고 또 갈등들이 양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복지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그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복지 수준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 수준과 맞는 복지의 혜택의 수준 그리고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여쭙고 싶네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또 그것은 또 입장에 따라서 경향가 워낙 팽팽하게 대립되거나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우선 무상급식 문제는요. 급식은 교육. 우리 교육은 무상. 저는 아주 철학이 교육은 무상이어야 된다. 그럼 기성세대의 책입니다. 근데 급식은 애기들 밥 먹이는 것은 일단은 부모 책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힘들 때에는 이제 국가가 그건 다 세금으로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아니라 세금급식이죠. 세금으로 내느냐 자부담하느냐 그 문제인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될 수 있으면은 세금은 아끼자. 이런 정신적인 기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학생들이 야, 너는 돈 내고 밥 먹니? 나는 돈 안 내고 밥 먹는다. 이런 걸 학생들이 의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학교에서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고 배후에서 우리 교육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할 수 있을 때에는 급식비를 어떤 형태로라도 국가에 좀 기여를 해서 내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애들이 만약에 급식을 한다 할 때는 그걸 세금으로 할 거 뭐 있냐 내가 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보육은 다릅니다. 보육은 지금 보육과 유아교육과는 사실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손주한테 밥을 먹이면서요. 꼭꼭 씹어 먹어라 하면 꼭꼭 씹어 먹어라 하는 건 교육이고 밥을 떠주는 거는 보육이란 말이에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보육과 유아교육은 하나로 합치는 통합이 큰 대세예요. 그렇게 볼 때는 이건 교육으로 봐서 이거는 무상 보육으로 무상 유아교육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이거는 출산율 저하부터 해서 가장 그 경제적으로 막 새 출발하는 새로운 가정들 신혼부부들이 그걸 어떻게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벌써 결혼한 지 적어도 상당히 6, 7년 된 분들은 무상으로 하고 결혼하자마자 그 힘든 새 가정한테는 전부 유상으로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그리고 이 5세부터 지금 국가는 무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날 내부터 0세부터 무상으로 해 올라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방향이 옳지 않나. 그래서 무상 급식은 좀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좀 우리 시민들께서 그건 세금 급식이 되기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무상 보육은 그건 세금으로 그건 공적으로 공교육화 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사실은 이걸 다 국민들한테 여쭤보는 것도 조금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정확한 현상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타당한 일인지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네, 일본의 붕괴론이요. 일본 세금 걷어봐야 국가 재정의 40%밖에 못 써요. 60%를 계속 국채를 발행해 나가니까 일본이 장래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내가 벌어서 세금 내고 내가 살아가겠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내 세금으로 좀 쓰게 해야 되겠다. 이런 중산층의 자부심, 그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성세대의 부담감, 그리고 그러한 긍지를 우리는 강조해야죠. 안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 특히 손주 때쯤 되면 나라가 일본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복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기반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서 후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되겠네요. 세금 내는 그 납세자의 그 긍지와 그 자부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 또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직도 맡으신 바가 또 있고 원로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왜 이렇게 매번 충돌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히 연말에 많이 이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이것을 소신 있는 정치의 행동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당리당략에 대한 부분이 너무 우려되는 것도 있는데 선언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아예 선언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국제회의를 가보면요, 의원들이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텔레비 잘 봤다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전 세계에 그대로 방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아주 참 나무래시고 또 외국에 가면은 국회가 유신이 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쭉 통계를 보니까요 이게 직권상정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예요. 그것이 이제 9대 때 시작이 돼갖고 12대 때 별로 사용이 안 되다가 17대, 16대 탄핵, 17대의 사립학교법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딪히다가요. 근데 어떻게 18대에 와서는 매년 예산안을 가지고 충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심하다. 이건 고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는 이게 퇴보하는 거다. 이래서 젊은 의원님들이 저한테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벌써 여러 가지 그런 데 나서기가 좀 부끄럽지 않냐. 그랬더니 같이 좀 해달라 그래서 승낙을 했는데 다시는 폭력국회에 가담도 안 하고 거부하겠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직을 걸겠다. 결연해요. 아주 엘리트 의원님들이에요. 저도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 이 방법이 뭐냐? 왜 폭력국회가 나가느냐? 그건 식물국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그러면 안 하란 말이냐? 이런 또 반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우리가 여당이니까, 다수당이고 힘이 있는 여당이니까 우리가 직권상정을 좀 제한하자. 툭 해서 직권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국가에 위난이 있을 때는 의장이 판단해서 직권상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임위를 회피하는 그러한 내부적 절차로 이제 그 미국식이에요.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런 법안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올라오면은 조금 정족수를 높여가지고 다수당의 횡포를 막으면서 그런 법안을 가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법안을 냈더니 야당에서 그러면은 자동 상장 법안을 내겠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동 상장을 하겠다. 그래서 좀 여야가 어떻게 보면 한 발씩 물러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라든지 이제 그 국회의 선진화법이라 해서 그 여러 가지 폭력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엄벌하는 법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다양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양당 지도부에서는 이러한 그 참신한 기운을 받아들여서 젊은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서 좋은 법안을 만들고 이제 국회 문화를 바꿔서 그야말로 우리 10여 년에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싹 틔우는 그 18대 국회가 그래도 마지막은 잘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듣고 막을 내려야 되지 않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국회에서 표결을 하실 때 이제 전자투표를 많이 하시니까 버튼을 누르면 가부간에 결정이 돼서 전광판에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의 심정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법안이요, 뭐 산더미 끝이 이렇게 가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잠깐 열어보면서 하든가, 또 문제되는 법안은 물론 많이 논의되지만요, 어떤 때는 두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확실히 숙지하는 법인가, 이 역사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상임위 중심이라고 그래갖고 상임위가 모든 걸 검토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된 법안은 나중에 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서울대학교 국립화법 같은 거는 법인화법 이런 것은 제가 기권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천대학도 있고 그거는 그렇게 직권상정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항상 그 표결을 할 때에는 확신하에서 해야지 휩쓸려다가 하다가 나중에 그건 국민 앞에 아주 송구스러워서 일단은 찬성을 할 때에는 분명한 자기의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자기 소신과 맞을 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무거운 일이군요.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신 일로 제가 느끼게 됩니다. 끝으로 여쭙게 되는 질문은 어르신께 여쭙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정치 언론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쭙기도 하고 정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여쭙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을 아우르는 연설 하나로 전 미국을 다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단호한 결정, 그리고 꼭 그때 해야 하는 결정들에 아주 신념을 가지고 마치 몸을 던져서 해야 되는 것이 또 정치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의 슬픔을 먼저 알기도 해야 되고, 먼저 우리가 잘못한 것에 사죄도 해야 할 것 같고, 화합과 상생을 매번 논의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 것 같은데, 정치가 참 저희들로서는 멀게 보이고 어렵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치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는 사실은 하면 할수록요 어렵고 참 힘들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어떠한 순간에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참 그 결정 판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작게는 저희 같으면 저희 지역은 이제 제가 잘해야 되고요. 또 국가에서는 우리 국회가 잘해야 되고, 또 위로는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 국가의 원수시니까 이 양반이 잘 하셔야 되죠. 근데 거기에 원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신의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약속을 무겁게 하고 신의를 지켜야 되고, 이제 무엇보다도 공의, 공평과 정의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은 결국 힘든 사람 편에 쓰는 겁니다. 네. 이 능력이 있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정치인은 항상 어려운 사람 편에 그 선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오바마 대통령처럼 갈등이 있을 때는 이거를 화평하게 그 가운데 서서 양손을 잡는 역할을 해줘야지,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또 어떤 정략적으로 그것을 편성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때는 몰라도 그것은 정치의 본도에서는 벗어난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려운 갈등이 있을 때는 가운데 서서 양손을 잡고 좀 돌멩이가 날라오더라도 손을 놓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치가 본인도 여기에 기쁨을 이렇게 창출해야 되고요. 이 정치 자체가 아주 그 기쁜 어떤 그러한 분위기에서 해나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 결과도 항상 기쁨을 줄 수 있는 정치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네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민들께서 잘 아셔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노인정에 가서, 우리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들이 한마디 툭 던져주시는 말씀에 제가 많은 걸 깨닫고, 또 우리 재래시장에 가서 다니면은 이제 이렇게 막 소리치고 그러다가도 툭 한마디 이제 우리 해줘요. 그러면은 젊은 이렇게 막 상점 우리 사장님들도 한마디 해주는데 거기서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귀를 기울이는 데서 거의 정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직업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가. 마지막으로 여쭙게 되는 말씀, 연수국민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말씀하신 대로 조금 힘겨운 한 해였는데 올 한 해 좀 저희가 당부를 통해서 힘을 합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 계실까요? 연수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지역이고,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보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한 해에 승리하셨으면 합니다. 올해는 이제 국가 안보 문제, 또 서민 경제 문제,
그리고 또 정치 선진화 문제 이런 현안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복하시고 또 어려운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한 해가 되셔서 우리 모두 함께 기쁨을 창출해 나가는 좋은 한 해 되었으면 합니다. 아주 건강하시고 참 모든 일에 큰 성취 있으셨으면 합니다. 네, 설 명절을 맞이해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마치 설 아침에 좋은 덕담, 어르신께 덕담 듣는 느낌이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자세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인생의 조언을 들었다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뵐 수 있는 기회 또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참 너무들 감사합니다.